안녕하십니까, 이슈라디오입니다. 알고 봤더니 신의 직장이었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보통 좋은 직장의 조건은 고용 안정성이 있고 급여 조건과 근무 조건이 좋은 곳입니다. 돈 많이 받고 근무 시간에 스트레스 별로 안 받으면서도 해고에 대한 걱정 없는 사무직 직장, 이렇다면 정말 좋은 직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MF 때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엔 공무원과 교사에 많은 젊은이들이 몰리기도 했었습니다. 급여는 일반 대기업에 비해서 조금은 적더라도 적어도 고용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할 때 소쿠리에 표를 담는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을 때부터 조금 이상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몇 달 전엔 직원 채용에 있어서 아빠 찬스가 동원되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녀가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마음일 겁니다. 그것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선관위가 비판과 비난을 받았던 것은 부모의 기대가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녀를 잘 봐달라고 암암리에 면접관들에게 이야기하고 지방에서 계약직으로 있던 자녀를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방법으로 선관위 직원들은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조사받고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선관위는 이 당연함을 거부했습니다. 헌법에 독립기관이라 정의되어 있으니 자신들은 법의 테두리 밖에 독립해 있다는 주장입니다. 헌법에서 선관위가 독립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은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 행사인 투표에서 정부, 여당,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독립기구라는 말을 자신들은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무적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도 개인이 헌법기구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역시 무슨 잘못을 해도 법 위에 있으면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관위 역시 고유 업무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는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수행할 수 있다 해도 직원 채용에 있어 부정행위가 있다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빠가 선관위 고위 직원이라서 합격한 자녀들은 더 좋은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도 아빠가 선관위 직원이 아니라서 불합격된 입사 지원자의 삶을 파괴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국 교수, 그 아내인 정경심 교수, 그 자녀인 조민에게 분노했던 것은 부모가 힘을 써서 누군가는 부당하게 불합격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 자녀들에 대해서도 같은 처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누군가의 실력과 능력을 평가할 때 부모가 누군지를 따지는 세상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성적을 매길 때 부모의 직업이 좋을수록 더 좋은 점수를 준다면 그 학교가 정상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취업에 있어 부모의 직업을 보고 결정한다면 우리나라가 실력과 능력을 따지는 사회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실력이 부족해서 시험에 떨어지고 취업을 못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부모가 선관위 직원이 아니라서 선관위에 취업할 수 없다면 그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취업 부정 관련해서 조사하고 있다 하니 공정한 결과를 기대합니다. 옛날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은 아빠가 자녀들에게 시험 문제의 답을 미리 가르쳐줬던 사건입니다. 결국 아빠는 유죄를 받고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선관위 아빠 찬스 사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취업 부정을 저지른 아빠는 물론이고 아빠 덕에 취업한 자녀들 역시 선관위에서 해고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는 잘못을 발견했을 때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임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나중에 흐지부지 돼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찬스만 해도 작은 일이 아닌데 이번에 선관위에서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위법수당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상근 임원들이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지급되어야 할 출장비 6만 원을 선관위 직원들이 따로 모아두었다가 자신들을 위해 사용했다는 의혹입니다. 6만 원 가지고 뭘 그러냐 싶으실 텐데요. 사례를 보면 선관위 사무처 직원 A씨는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 경비로 150만 원 사용하고 B씨는 베트남 여행으로 149만 원을 받는 등 6만 원을 차곡차곡 모아서 목돈 만들고 자기들이 신나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비상근 임원들은 그 6만 원을 달라고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액수가 크지 않아 좀스러워 보일까 싶기도 하고, 나중에 자신들이 정치를 하게 돼서 선거를 치를 때 앙심을 품은 선관위 직원들이 무슨 트집을 잡을지 몰라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입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남의 돈을 자기가 쓰면서도 그게 범죄인지 몰랐다는 변명입니다. 그 변명을 들어보면 게시판에
공직자가 주는 돈은 뇌물의 성격이 아니라는 식으로 그렇게 돈을 받아도 된다는 공지가 여러 차례 올라왔기 때문에 범죄라는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걸 왜 선관위가 정합니까? 법에 제대로 된 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선관위가 스스로 무죄이고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과연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도 그런지를 따져보자는 말입니다. 헌법에서 선관위가 그런 식으로 남이 받아야 할 돈을 자기가 써도 된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더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정희 대법관과 현직 위원장인 노태악도 규정이 없는 돈을 만들어서 매월 290만 원씩 추가로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기억을 되살려보면 노정희는 대통령 선거 때 소쿠리 선거할 때 위원장이었습니다. 선거날 사무실에 위치해서 선거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자신은 비상근이라서 굳이 사무실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상근이 아닌 비상근이니까요. 굳이 일반 회사 직원처럼 사무실에 나올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매월 290만 원씩 받은 것입니까? 비상근이니까 사무실에 나올 필요는 없지만 상근처럼 월급은 매월 받았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그게 불법인지 몰랐고 선관위에서 알아서 챙겨줬다고 변명할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국회의원들이 뇌물을 받을 때 자주 하는 변명처럼 관행처럼 이루어진 일이라고 변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법의 기준에 맞게 재판받고 죄의 유무를 따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선관위가 보여준 많은 부정과 잘못들에 대해 높은 사람들이니까 좀 봐주자 하는 일이 없기를 강력하게 기대합니다. 이번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